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퇴 후의 삶,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공적연금 제도 CPP, 즉 캐나다 연금 플랜의 이야기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보장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연금 플랜, CPP는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퇴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계산에 따르면 오늘날 26세의 젊은이가 65세까지 꾸준히 최대 금액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70세부터 평생 동안 매달 약 3,8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실질 가치가 보장되며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오늘날 이런 확정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캐나다인들도 우리와 같은 의심을 품습니다. 이 약속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연금기금이 바닥나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즉 연금에 대한 불신은 캐나다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실제 재무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노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저축해야만 하고 연금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일찍 수령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연금 플랜 CPP를 불신하는 것은 큰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6년 CPP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이 제도는 지금의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죠. 이 방식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성장 시대에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자 캐나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인구 고령화, 기대 수명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부과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미래가 명확해졌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앞에서 연금 기금의 고갈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고민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위대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캐나다 정부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의 재정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전문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연금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료 수입의 일부와 초과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미래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현재 세대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셈입니다. 아마 일부 캐나다인들이 여전히 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1996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이처럼 혁신적인 해결책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캐나다의 수석 계리사가 담당합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서 연금기금의 재정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선전물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동료 심사까지 거치는 매우 신뢰도 높은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연금 제도가 앞으로 75년 이상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험료율을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이 최소 보험료율이 현재 법으로 정해진 법정 보험료율보다 낮으면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판정받습니다. 31차 계리 보고서에 따르면 CPP의 최소 보험료율은 54%로 법정 보험료율인 9%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75년간은 기금이 고갈될 걱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연금의 물가, 연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발동됩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연금 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연금 지급을 책임질 투자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CPPIB는 현재 약 6,465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7위 규모의 거대 연기금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국민연금은 세계 3대 4위권에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금 보험료 수입만으로도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기금의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연금 지급액의 약 9%를, 2050년에는 16%를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97년 개혁이 의도했던 그림입니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거대하게 쌓아올린 자산의 투자 수익으로 메우는 것. 이 계획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CPPIB의 투자 전략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 CPPIB는 단순히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저비용 인덱스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다양한 대체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적극적 운용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방식은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연간 1%에 달하는 막대한 운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60조 원의 1%라면 연간 6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저비용 인덱스 투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CPPIB의 적극적 운용 수익률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소폭 밑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연기금 투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PPIB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이라는 장기 부채의 실질 가치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약속된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캐나다 모델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캐나다 연금 플랜 CPP는 잘 관리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경제적 위기 시나리오에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석 계리사의 말처럼 CPP는 최상의 재정 건전성과 최상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금 문제는 결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하게 제도를 개혁하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한다면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캐나다의 사례처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미래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